명확성 원칙인데요. 범죄 사실을 할 때 좀 명확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법에서 만들어버리면 지나친 해석이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라. 이걸 명확성 원칙이라 그러는데, 이 명확이라는 게 우리가 서술적 의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살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세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약간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 명확성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할 때는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하더라도 막 최대한 명확하게 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입법 기술상으로. 최소한. 예? 어느 정도 명확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이라는 게 뭐냐? 최소한이라는 게 2번, 3번처럼 건전한 상식과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대충 이 정도는 무엇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를 우리가 최소한 명확성이라 그래요. 이러한 그 법의 내용은 글자 문헌뿐만 아니라 그 법의 목적, 취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근데 말이야 쉽지. 말이야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명확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거든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음란성, 불안감, 범죄단체 조직원의 활동, 유사성교, 궁박, 현저한 부당한 이익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위반되지 않은 거고, 선량한 풍속, 공공의 이익, 신의측 위반, 잔인성, 덕성, 국제평화지역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일단에 뭐하다?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게 음란성하고 불안감이 많이 나왔고요. 잔인성과 덕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암기를 하고 나머지 읽어보고, 안 나온 게 뭐냐? 지나친 알몸과 다량의 토사는 최근 판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형 선고의 명확성인데요. 형을 정확히 정의라는 겁니다. 법관이 판단할 때. 그냥 막연하게 뉘우칠 때까지 살아 이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부정경이 금지되는데, 상대적 부정경이라는 것은 현재 소년범들에게 형을 두 개 선고합니다. 단기와 짧은 거하고 긴 거. 이것은 상대적 부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허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썩 시험에 자주 나온 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법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여기를 적정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은 형사소송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모든 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정당해야 됩니다. 여기를 적법성 원칙이라는데,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과잉형법 금지, 비례성 원칙, 필요성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우리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 무조건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형법은 최후에 적용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재를 가할 때 뭐를 제재를 가야 되냐면 도덕적 비난이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도덕적 잣대가. 그리고 이제 도덕적 잣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적용돼야 돼? 민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형법은 제일 후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근대 문명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직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게, 특히 법을 사회 지도자층들이 뻐감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야.
법은 최후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 지도자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한다? 종교나 도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층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간통을 한번 해보자고. 간통은 이제 배우자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행위를 하는 건데 형법으로는 과거 처벌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도덕적 비난이 가야 되겠죠. 너 그러면 되냐? 근데 이제 사회 지도자층이 아니야. 막간 인생이야. 막간 인생은 도덕은 필요 없잖아. 그 사람들한테 뭐로 가지는 거야? 민법상 손해배상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배상 해줍니다. 그리고 형법으로는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형법으로까지 제재한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할 거야. 이 간통죄 위헌 판결은 내일 소송법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그 정도 하고요. 자, 이제 판례들을 봅시다. 여러분, 여기 그 법률주의 위반한 거 있잖아요. 요거 1번 하고요. 2번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저기 14번. 요거는 암기하고 나머지는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내가 뭐 다 설명까지는 안 하려니까 읽어보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명확성 원칙 있잖아요. 위반되지 않은 거, 음란성, 불안감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자가 뒤에 그 적어놨다. 즉시에 똥없이 즉시. 그리고 위반되는 것은 잔인성, 덕성하고요. 지나치게 알몸, 다량의 토사.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그 전기통신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여러분 막 음란행위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전기통신법이라는데 공익을 해야 하면 근데 공익이랑 도대체 뭐냐? 그래서 위반된다 그랬고요. 미성년자 보호법에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는 잔인한 일이 있어요. 덕성이 뭐고 잔인이 뭐냐? 명확성 원칙 위반되고 그 다음에 3, 4도 한 번씩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나오긴 나왔는데 읽어보고 7번, 8번, 9번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렇게 전화 같은 거라면 처벌한다 돼 있는데요. 불안감이란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냐? 너무 불확실하지 않냐 그런데 명확성 원칙 위반된 건 아니고 10번 그 재건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입주자들이 와서 서류를 좀 보자. 그럼 즉시 보여야 됩니다. 요 즉시라는 것도 역시 명확성 원칙 위반된 건 아니고 12번째 하천에 다량의 토사를 벌여서 상수원에 오염시키면 처벌한다고 했는데 다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다량이냐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성 원칙 위반되고 13조 경범죄에서요.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은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는데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게 어느 정도냐? 알몸이라는 게 이런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이 정도 한번 체크합니다. 소구표는 이따 따로 하니까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4번의 유추 해석입니다. 여기 자, 전자발찌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부착을 할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에게 이제 부착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어렸을 때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소를 간 적이 있어요. 소년원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강간상해죄를 혐의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받은 것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해석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주에서 금지 4번의 명확성 원칙 하나 빼먹고 넘어갔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5번에 뭡니까? 절대적 부정경 선고금지.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6번째 적정성 원칙인데 총 6개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재형법정지의 원칙입니다. 내용인데 이 중에 우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형법에, 그러니까 재형법정지란 말은 없어요. 우리 형법에. 형법이 없어요. 그런데 재형법정지의 내용, 이거 내용이죠. 이거는 내용은 형법에 뭐 한다? 규정된 게 있습니다. 이따 해볼 거야. 1쪽이랑. 무슨 말 알겠죠? 재형법정지란 명칭은 형법이 없어. 어디를 봐도. 이거는 형법이 이념이지, 이념. 하지만 재형법정지의 내용 중에 뭐 행위시법을 적용해라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은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나머지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명문으로. 이건 다 뭐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고요. 요거는 좀 지워버리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굉장히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은 이번에 2차 시험에 답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경찰 2차 시험에. 누가 소년법을 공부합니까? 소년법을. 자식들이 간혹 소년법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범죄소년이라고 있어요. 14살부터 19살 때까지 19세 미만입니다. 얘가 범죄를 한 걸 뭐라 그래?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얘한테는 크게 3가지 처분을 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하는 거야? 검사가 훈방하는 겁니다. 훈방. 조심해. 요게 얘한테 제일 좋아요. 얘한테. 두 번째,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버립니다.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년법원, 쉽게 가정법원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얘를 보관찰이나 소년원에 보낼 때가 있어요. 소년원에. 이건 전과자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얘한테 공소제기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수 배우를 여기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디로 보내? 소년 교도소로 보냅니다. 여기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생각나는 게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언젠가 검찰 구급에서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서 공개는 어디를 말해요? 여기를 말해요. 공판이란 게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 판결을 줄여서 뭐라 그래? 공개를. 그러니까 그럼 소년부 송치에서 소년법원에서는 이건 공개 안 해요. 이건 비공개로 합니다. 이건 비공개예요. 네, 시험에 틀린 꼴라라 해가지고 검사가 범죄 소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돼서 일반 법원에서 공판할 때는 비공개란 말 했어요. 틀렸죠? 공개야. 그거 밑줄 끄고 암기봤자 말짱한 일입니다. 왜? 그거는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문제야. 평생에.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군 사용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여기는 소송법이든 형법이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나란 말이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여기를 강간죄를 보면서 얘가 여기를 갔어, 여기를. 또
이제 성인 돼서 한 번 강간을 또 한 번 했단 말이야. 이게 강간죄로, 두 번을 범했냐? 소년, 요것은, 성폭력 범죄에서 뺄 거냐, 이 말입니다. 요거를 쉽게 말해서. 범죄하긴 했지. 독감 마음이지. 독감 하는 말이. 이거는 공소제기돼서 처벌받은 게 아니니까 여기서 한번 처벌받은 것은 성폭력 범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폭력 이외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1번이 그거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하는 거 다 이제 내가 그냥 읽어만 날아간 것은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거고. 예전에 적금 매체라는 게 뭐냐면에 여러분 신용카드나 통장을 적금 매체라 그럽니다. 이제 돈 찾을 때 적금 매체라 그래요. 그거를 남에게 이제 양도 빌려주면 처벌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뭐라 그러지? 뭐야? 갑자기 해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대포 통장 그거 주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 옛날 법에는 뭐라 되어 있어? 양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벌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양도란 게 아니라 대포 통장을 자기 통장을 뭐 하는 거야? 빌려준 거야. 돈 받고. 이것이 포함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란 의미는 국어학적으로 뭐야? 이렇게 주는 거를 양도죠. 지금 빌려준 거는 양도가 아니죠. 임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 양도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 처벌에 대여도 처벌합니다. 지금은.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범죄는 요건 3번은 잘 나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1번, 2번은 최근에 많이는 안 나오고요.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3번은 옛날 판인데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3번이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란 범죄가 있어요. 여기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한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얘가 청소년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얘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이때 이제 미성년자들은 민법에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처벌을 원치 않은 의사 표시에 법정 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미성년자가 혼자만 난 다 처벌 안 하겠어 이러면 되냐? 아니면 미성년자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까지 있어야 되냐라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때 우리 판례는 죄형법정지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 이때 의사에는 미성년자, 청소년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법정 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필요하다면 죄형법정 위반이 됩니다. 3번은 최근도 많이 나오고 4번은 있지 않습니까? 4번은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 꽤 많이 나왔는데 이 4번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4번은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해를. 이건 뭐냐 그러면 4번은 우리나라의 유흥점은요 1급이 있는데 그걸 루미르사롱이라고 그러고요 2급이 단란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일반 음식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점의 유흥주점의 허가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 1급인데 세금이 가장 많겠죠. 여기는요 당연히 술도 팔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현재 착석할 수 있습니다. 앉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 단란주점은
술에 술을 팔고요. 여자가 있기는 있는데 착석을 못합니다. 옆에 앉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스탠드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여자가 술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단란주점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 이제 술을 팔면서 여기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 주로 술도 팔고 이제 뭣도 팔아. 이제 뭣도 파요. 술만 팝니까? 음식점에서 뭣도 팔지? 음식도 팔지.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음식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 한다? 여러분 아는 소주방 같은 데 있잖아요. 소주방. 예? 이런 거 있잖아. 맥주방 이런 데 있잖아. 호프방 이런 데. 여기는 뭐를 팔아요? 주로 뭐를 팔아? 술을 팔죠. 그럼 이 사람이 영업허가를 뭐로 받았냐면 상급으로 받은 거예요. 일반 유흥식점으로. 이걸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를. 이 사람 실제 요 세 개 어디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맞죠? 소주방 가서 아저씨 된장국 하나 주세요. 미친놈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는 여자가 없습니다. 알바생 말고요. 예? 알바생 말고 딱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소주방이가.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세금 한 푼 더 받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일단 너는 음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에? 뭐만 파니까? 요건 팔잖아. 물론 안주는 여기 포함되고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일반 유흥점 허가를 받았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한다? 재판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포시 내용인데 항상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형법 해석할 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 되잖아. 국가 형벌권을 억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주방은 이 허가를 받아도 된다는 거야. 이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한가 보잖아. 이 말을. 일반 음식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주방을 이 단란주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재형목정지 원칙의 유추해석에 해당된다는 것. 소주방은. 알았죠? 소주방은.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입니다. 3번은 되고요. 4번 아까 했었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판매는 무상도 포함된다는 거고요. 6번째,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은 유추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수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이제 감경 면제해 주니까 유리하죠. 그러면 자수는 자기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범행 발각 전에 하든 후에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수는 꼭 범행 발각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너무 범위가 좁아져 버리죠. 피고인에게 불리하잖아. 이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됩니다. 8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읽어 들어간 것은 내가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말한 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군형법상에 상관 면접 모욕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하가 전화로 상관한테 욕을 드륵드륵 했어요. 여기 상관 면접 모욕죄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으로 해석한 거예요. 면전이란 말은 문헌적으로 뭐죠? 얼굴을 마주보고지 않냐. 전화를 한 것은 그거 아니다? 문헌이 아니죠? 면전이 아니죠? 그래서 뭐야? 상관 면접 모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면전은 뭐야? 얼굴을 마주본 것이지 않냐? 전화로 요구한 것은 뭐가 아니다? 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헌 해석을 했던 거고요. 9번째입니다. 특수폭행죄를 보게 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제 뭡니까?
폭행한 걸 특수폭행죄라 그럽니다. 근데 승용차로 사람들 받아버린 게 특수폭행죄가 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가 문제냐면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뭐하여? 휘대하여예요. 그럼 승용차를 이렇게 물어온 게 휘대냐는 겁니다. 과거 이게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을 친 게 휘대로 볼 수 있냐? 엄밀히 말하면 누가 자동차 운전하는 걸, 자동차가 휘대하네 이러지는 않죠. 맞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자동차로 사람을 치면은 그건 휘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해석이지? 확장 해석이죠? 그래서 특수폭진죄가 되고요. 자, 최근에 10번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10번은 꼭 알아야 돼요. 성폭력절법 제14조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걸 뭐라 그래? 이제 14조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이 항은 이거만 놓으세요. 이 항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항은 뭐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동의하에서 찍은 경우들 있죠.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가 아니야? 14조 1항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아닙니다. 왜? 1항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 거니까. 그런데 자꾸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지금 올리죠? 인터넷 같은 데 막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헤어질 때. 이 사람은 제2항으로 처벌합니다. 과거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처벌 못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아직도 이 2항 있는 줄 모르고요. 일부 몰지강 애들은 뭐야? 네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올려도 죄가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처벌 못 했습니다. 무슨 주의? 죄형법정주의였습니다. 2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2항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처벌해버립니다. 동의해서 찍어서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걸 이제 올리면은.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1번, 2번 똑같은 겁니다. 1번이 옛날 판례고 2번은 최근 판례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인터넷 화상 채팅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14살짜리 보고 야 한번 빨가벗어봐. 빨가벗으니까 모르게 당연히 그건 몰랐겠죠. 그걸 찍은 겁니다. 이게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안 됩니다. 왜? 얘는 뭐를 찍은 거죠?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뭘 찍었죠? 화면을 찍었죠. 맞죠? 그러면 화면 찍은 것도 어차피 신체로 봅시다. 요럴 때면 이건 무슨 해석이라 그래? 확장 해석이라 그러죠. 안 된다는 거지. 신체하고 화면이 어떻게 똑같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해석? 지나친 해석 확장이다. 무슨 해석? 유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번에 얘가 뭐를 찍었냐면 처음에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둘이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카메라로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예. 그걸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은 걸 한 번 더 찍은 겁니다. 이제 뭐냐면 그 일부분만에 이제 여자가 이제 술집에 있는 여자인데 남자가 유부남인데 협박하려고. 이거 이용 촬영죄냐는 거. 아니죠. 이 여자는 뭘 찍었어?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이미 촬영된 부분의 일부분을 찍은 거죠. 이거 14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앞에나 뒤에나. 그 밑에 똑같은 거예요. 불륜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역시 뭐 찍은 거 아니죠? 신체 찍은 거 아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영상통화를 하면서요. 상대방의 자의행위 영상을 휴대전화로 뭐 한다? 막 촬영한 겁니다. 뭐가 아니야? 촬영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이게 카메라 이용 촬영죄 아니까 성폭력법상 뭐가 아니다? 반포죄가 안 되는 거예요. 반포죄는 카메라 이용 촬영했었던 것을 올린 게 반포죄죠? 그럼 뭐냐? 어쨌든 이 사람은 자의행위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음란이죠. 그래서 음란죄로 처벌합니다. 성폭력법상 처벌 못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찍은 거 있죠. 남이 찍어준 게 아니라. 이건 촬영물 아닙니다. 남이 찍어줘야 촬영물이지 성폭력성 촬영물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 찍은 거 있잖아요. 이건 촬영물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여자가 요즘에는 그 자기가 스스로 찍고 남자친구한테 보내준 거 있죠.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촬영물이 아니에요. 요걸 남자가 올려버린 겁니다. 당연히 성폭력성 촬영물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뭐로 처벌해? 뭐 죄는 많습니다. 무죄는 아니에요. 무죄는 아니고요. 보통 그동안에 경찰이 이제 뭐로 처벌했냐면요. 전기통신법 음란죄로 아니면 명예훼손죄로 뭐 이렇게 처벌했었는데요. 이따 이 문제는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폭력범죄 14조 촬영죄는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나온 거고요. 11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안 나오는 건데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 여러분의 식품 있죠, 식품. 식품은 여기 그런 거 있잖아. 마늘을 많이 먹으면 어디에 좋고 이런 거 있잖아. 건강에 좋고. 이것을 약품인데,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약품이 아니죠. 식품이죠. 여기를 질병에 아주 좋다라고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의료법 위반입니다. 약사법 위반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비타오백 같은 거 있잖아. 그 광동에서 만든 거. 이거 먹으면 막 좋다 했잖아요. 건강에 광고 못합니다. 처벌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사러 온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금치를 파는데 사러 온 사람이 시금치는 먹으면 어디에 좋고 간에 좋게 설명했단 말이야. 요게 바로 약사법 위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뭐죠? 널리 알리는 걸 광고라 그러죠. 이 사람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러 온 사람하고 뭘 한 거야? 상담을 한 거잖아요. 상담을. 그래서 이는 뭐가 아니다? 광고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죄업 위반이 되고요. 12번째는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12번째는 별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를 해놔야 됩니다. 국가 유인물 같은 거 있죠. 불온물 있죠. 여기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소지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청주에 어디 공당 같은데 북한 쏜 유인물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거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가 봐. 그건 뭐야? 그건 소지죄입니다. 소지죄. 큰일 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놈을 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남의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블로그 카페 게시공간 운영자는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지죄에 해당되냐는 겁니다. 소지는 들고 있는 게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소지죄죠. 이거는 지금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죠. 이걸 소지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지가 안 된다. 소지는 좀 만져져야 되잖아. 그래서 소지가 아닙니다. 12번째는 꼭 알아야 되고 13번째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13번째는 시험과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원산지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원산지법에서 원산지는 생산지를 말합니다. 생산지.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면 횡성한우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횡성서 컸다는 말이 아니고 횡성에서 뭐 했다는 거야? 도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소도 뭐야? 횡성 가서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횡성한우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큰 소도요. 미국에서 다 큰 소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죽이면 뭐가 되는 거? 소가 국내산 되는 거예요. 생산지를 말합니다.
그럼 영광굴비, 그러니까 상대봐. 여러분, 영광에 무슨 굴비가 납니까? 영광굴비는 굴비를 어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어느 여러 지역에서는 인삼을 사가지고, 인삼을 샀어요. 뭐, 사가지고, 저 금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뭡니까? 홍삼을 만들었습니다. 원산지가 어디예요? 금산입니다. 이해되죠?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경찰직 한 두세 번 지금은 안 나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혹시 또 나오더라도 뭐 한다? 안 틀릴 거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국내 여러 지역의 수산물을 섞어서 홍삼으로 조류한 특정 지역에 지은 홍삼 이것을 특정 지역 명칭을 사용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생산만 하면 됩니다. 14번째는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안 틀릴 거예요. 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운전면허 무면허 운전이라는 거죠. 연험하고 운전면허가 효력이 정지는 뭐다? 당연히 다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요.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요. 자동차는 뭐라 되어 있냐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뭡니까? 면허가 정지된 자가 운전한 걸 무면허 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 근데 오토바이는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다 걸렸을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요게 무면허 운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자동차 같으면 당연히 뭐로 처벌 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오토바이는 법에 없어요. 오토바이는 뭐만 나와 있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찰은 뭐야? 어차피 저 자동차하고 둘이 형병을 비교해서 오토바이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온 자 속에 누구도 포함된다? 면허 정지도 된 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경찰 입장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판례는 그렇게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선 4번, 14번 보고요. 15번도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남의 정보보호가 관한 법률 타인 속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관계없다는 거고요. 16번째도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군용물 분실죄라는 건 분실을 잃어버린 거죠. 분실입니다. 근데 어느 병사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유명한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막 책에 백대령 사건 이랬던 사건인데요. 어떤 누가 와서 야, 나 백대령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약간 이제 신입인가 보죠. 대령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초 잘 써. 총 이리 줘봐. 이렇게 총을 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총도 없이 집에 이제 부대에 들어가니까 야, 너 총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백대령님이 가져갔는데 그랬어. 백대령이 어디가 있어? 속은 거지. 사기당한 거죠. 쉽게 말해서 총을.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는 근데 군용물 사치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한 범죄가 없고 분실죄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할 수 없이 무죄할 수는 없으니까 군용물 분실죄로 재판했던 거예요. 근데 분실을 잃어버린 거죠. 얘는 잃어버린 거 아니라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사기당한 거를 분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요즘 많이 안 나옵니다. 17번째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청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하고 불건전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불건전 전화라서 뭐냐면 그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러지? 막 전화로 막 성행위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요즘에 누가 전화를 합니까? 뭐로? 화상 채팅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이걸 청소년법 제8조 불건전 전화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없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화상 채팅도 뭐 한다? 지금 처벌합니다. 화상 채팅하면서 막 음란 대화 주고받잖아요. 처벌합니다. 유치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18번째는 고전적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것은요, 공무원이 공문서로 허위로 작성해야 됩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납하는 은행 여직원,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은행 여직원입니다.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받는 것은 뭐죠? 세금입니다. 공적인 업무인데 여자의 지인은 뭐죠?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자가 작성한 것은 공문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18번째 마이너. 19번째는 잘 안 나옵니다. 양하고 염소는 다르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20번에도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병역법에서 범행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그러니까 병역법에 이제 군대 대신에 그 일반 사기업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짓말로 하면은 이 사기업 고용주가 처벌됩니다. 근데 이때 고용주라는 것은 실제 그 대표이사를 말한 것이지 바지 사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경쟁 숨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말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하고 대행자는 다르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22번째, 소매인 지정, 담배 팔 때 소매자 있잖아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고 영업 정지 처분받는 사람 분명히 다르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지정받지 아니한 자하고 영업 정지된 사람 분명히 다르죠. 영업 정지된 사람은 지정을 받았는데 영업이 정지된 거죠. 20 정도 알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의사의 진찰입니다. 진찰은 전화 진찰이든 직접 진찰은 다 포함된다? 진찰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이메일을 출력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당연히 비밀 누설 해당되고, 그 다음에 25번째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중고차 팔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적을 때 거짓말로 적으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25번은 최근 판례니까 약간의 삼각형 정도.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적었어요. 고의로 안 적으면 허위 제공죄로서 처벌되는데 단순 누락, 모르고 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락한 것은 허위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누락으로 포함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입니다. 26번째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지? 불법 체류자 있죠? 불법 체류자를 현장 소장이 고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현장 소장은 당연히, 출입국 관리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어느 A 회사에서 사업소 소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대표이사도 같이 처벌되냐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까지 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대표이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직원 하나하나가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고. 27번째 별표입니다. 최근에 무지무지하게 나온 게 27번째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도달케 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합니다. 2번과 1번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번이 경찰직이나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번입니다. 2번. 최근에 1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경관부가 오히려 해답이었어요. 1번이. 경관부 2021년도 시험에. 그래서 2번만 알고 있으면 1번이 그대로 틀려버려요. 자, 2번부터 먼저 한번 볼까?
어떤 사람이 음란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 상대방 여자 집에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문고리에 걸어놓고 온 거예요. 어? 그 여자의 막 그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말이야. 경찰이 잡았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 경우 경찰 입장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뭡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 공소를 했는데 통신매체 이용 성폭력법의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예요? 이번에 직접 자기가 전달했잖아요. 그 집 앞에다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1번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은 뭐냐면 어떤 그 남자가 이제 유부남과 유부녀인데요. 둘이 불륜관계를 맺었는데 뭐 둘이 좋을 때는 뭐하다? 뭐 그걸 바로 찍고 막 그러죠. 찍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또 이제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가 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 카톡에다가 나는 카톡 잘 모릅니다만은 뭐 카톡에 보면은 링크가 돼가지고 자기 것도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링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크크 이거를 유포하면 어찌 될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 카톡에 들어간 것은 뭐지? 링크 주소가 들어간 거지 그 여자의 그 뭐 알몸 사진이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알았죠? 이게 과연 성매체 이용에 도달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한테 도달된 것은 지금 뭐죠? 그 음란물이 아니죠. 여자한테 직접 도달된 것은 뭐지? 링크잖아요. 링크. 알겠죠? 링크.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 도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알몸이 찍힌 사진관을 직접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거 봐라 이렇게 통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직접 뭡니까? 접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사진을 직접 보내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드는 거. 그러니까 카톡에 직접 보낸 건 아니죠 지금. 이게 직접 접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충분히 인식한 상태 맞죠? 왜? 링크를 보냈으니까 링크에 접속만 하면 글로 연결돼 버리죠. 이것도 뭐다? 도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째 그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식품을 잘 이제 관리해야 되겠죠. 이 속에는 그 자연식품인 양파와 건고추도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식품 막 더럽게 보관하면 처벌하잖아요. 근데 양파 같은 거는 이제 막 그대로, 양파는 뭐 그냥 그대로 생을 보관한 자연식품, 고추 같은 거, 이것도 더럽게 고발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양파, 건고추도. 그것이고, 29번째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과거 엄청 나왔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동 비행기에는 항로 이탈죄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테러입니다. 항로 이탈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땅콩 회항 사건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뭡니까? 육상에서 윙 가는데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그 사무장 내리게 한 경우죠, 이게. 그래서 육상에서 그 비행기를 이렇게 경로를 벗어나게 한 것은 항로 이탈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로는 하늘에서 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항로 이탈죄가 아닌데요. 29번째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과거에 한번 바짝 하다가 안 나옵니다만은 30번은 저작권법 제2조 24조에 저작물 발행죄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죄. 여기는 뭐냐면 남의 저작물을 법에가
24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회가 복제 가운데점 배포입니다. 근데 대학교 교수가 남의 저작물을 갖다가 표지가리 해가지고 지 이름 써가지고 복제를 했습니다. 창고에 쌓아놨다가 경찰에 격발된 거예요. 이게 뭐였지? 요거는 했는데 지금 아직 뭐야? 학생들에게 뭐 하기 전이야? 배포하기 전입니다. 이걸 경찰에 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점이 뭐로 보냐는 말이에요. 이게 가운데점이 나냐 아니면 뭐냐? 과냐는 겁니다. 판례가 뭐다? 과라는 겁니다. 가운데점 이 말이에요. 가운데점은 와와 과를 말한다. 그래서 복제 배포는 복제하여 배포한 행위다. 복제만 한 것만큼은 저작물 발행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 다음입니다. 31번도 조심. 이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31번은. 그 조문은 한번 그냥 읽어보고요. 뭐냐면 운전입니다. 운전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하나 있고요. 운전. 그 다음에 음주, 마약 등으로 운전할 때는요.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뭡니까?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술 안 마시고 운전할 때는 뭐를 운전한다? 도로에서 운전한 걸 운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문제는 면허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죠? 거기서 운전한 겁니다. 이게 무면허 운전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지하 주차장은 뭐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허 없는 사람이 이런 백사장 같은 데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같은 데 운전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무면허 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운전 교습소에서 면허 없이 운전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동차 그 운전 교습소는 뭐가 아니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입니다. 시험이 거기까지 나왔는데 알아도 참고적으로 음주, 마약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그건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교습소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면 뭐가 돼?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 지하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면 뭐가 돼? 음주운전입니다. 법에 딱 가로가 돼 있어요. 음주, 마약, 행안부 장관령으로 정한 도로 외의 것은 무조건 운전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돼 있고, 그래서 1번은 나오고 32번은 그렇게 많이 나온 데는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가 이제 이 법에서 규정한 2조부터 12조가 여러분 막 폭행 같은 건 막 특수폭행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신고한 걸 무고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의 무고죄는 이 2조부터 12조까지에 관장된 범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겁니다. 뭐 폭행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고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14조 무고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해당된 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를 했음에도 갑의했다고 거짓말에 허위신고한 것은 이 교통사고는 특가법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형법상 무고죄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34번도 마찬가지고요. 정호본이 그 잘못하면 있다 할 겁니다. 법인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이건 책임지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법인에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법인도 처벌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지금 사임사면 몰라야 됩니다. 그럼 될 거고요. 35번도 몰라도 됩니다. 그 동물보호법에는요. 판매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는데 중간 도매상도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 속에
그 동물을 중간 판매한 사람입니다. 반려동물을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영업하는 자를 소비자로 보는 것은 뭐다? 소비자 아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재형지 위반된다. 이 말이고요. 36번 외환관리법상 취득이란 해당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인데 이건 나중에 몰수할 때 하겠습니다. 36번은 그냥 읽어만 놓고요. 37번입니다. 국가기밀 탐지죄는요. 탐지란 것은 지금 현재 어떤 비밀을 알아낸 걸 뭐라 그럽니까? 탐지라고 하는 겁니다. 탐지죄.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경찰에 군인인데 여기 죄가 뭔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군사기밀보호법에는 탐지죄, 수집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군인이 이제 그 군사비밀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일일이 이제 그 보고하려니까 그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하려니 귀찮죠. 그래서 프린트로 뽑아냈습니다. 법에서 못 뽑게 돼 있어요. 비밀 누출되니까. 뽑아놓고 일했어요. 일의 편의상. 근데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놓은 걸 뭐야? 집으로 가져간 겁니다. 지금 현재 집에서 일하려고 여기 걸린 거예요. 보안에. 그런데 집으로 가져간 거 처벌한 법이 없어요. 이게. 남에게 말하면 뭐가 돼? 누설죄는 되겠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미 뽑아놓은 거 집에 갖고 일하러 가져간 겁니다. 근데 집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집에 당연히 들어왔죠, 감사가.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로 해? 탐지죄를 했던 거예요. 탐지. 그런데 탐지라는 것은 뭐죠? 새로운 걸 찾아낸 걸 탐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탐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뽑아놓은 거 가져간 거죠. 탐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38번은요, 이것은 그냥 가볍게, 이거 판례가 요거 잘못 좀 올라가 있거든요. 이 판례 변경으로. 거기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이라 사면하면 처벌되죠. 사면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그러면 음주운전 3번 하면은 이제 지금 징역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11년에 법이 시행됐는데 여기서 음주운전 한 번 했고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음주운전 또 한 번 했어요. 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냥 마지막 3번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은 총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2번 했죠. 지금 3번째 했죠. 이걸 3번째 한 사람 볼 거냐? 이게 경찰 입장이 말입니다. 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2회 이상이니까. 2회 이상이니까. 근데 변호사는 뭐라 그랬냐? 그 2회 이상을 뭐라 그러냐? 2회 이상 처벌로 하자는 겁니다. 처벌이 돼버리면 형법이 돼버리죠. 그럼 소급표 금지가 되죠. 이 말이에요. 2회 이상을 어떻게 볼 거냐? 처벌로 보면은 2회 이상 처벌이 되면 형벌이 돼버리잖아. 그럼 당연히 소급표 금지가 되니까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죠. 경찰은 뭐다? 처벌이란 말이 없지 않냐, 얘가. 그냥 2회 이상이지 않냐. 그러니까 형법에 소급표 관계 없지 않냐. 판례가 2회 이상은 뭐다? 횟수를 말하는 것이지 처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했다 할지라도 처벌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아까 내가 별평가, 여러분 이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조심해라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모르면 뭐 한다? 그냥 찍으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 마지막에 보고. 내가 아까 39, 40은요,
책이 없습니다. 바로 엊그제 나온 판례입니다. 경찰직은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19개 중에서. 이번 시험에서도 뭐야? 이번에 우리가 9월에 봤었죠? 8월 판례가 나왔어요. 8월 판례가. 만점 안 주려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개까지 맞으려면 뭐, 이 프린트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39하고 40은 체계가 없습니다. 39하고 40은. 39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아요.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소액 대출 및 소액 결제 현금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문화상품권 있죠. 이걸 할인해서 판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상품권을. 알겠죠? 옛날엔 구두방에서 했는데 귀찮지 않은 누가 좀 구두방 보이도 않잖아 여기.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많이 해? 인터넷에서 많이 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자꾸 경찰이 신경을 쓰냐 그러면요. 경찰이 그 시내 가면 이제 성인 오락실들 있죠. 거기는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게임 산업진흥부 처벌됩니다. 이기면. 그 대신 뭐를 주는 거야?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일단 뭐를 받고 싶지? 현금을 받고 싶지. 근데 그건 안 돼요. 처벌돼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막 200만 원치 받았어. 그걸 할인해야 되겠지.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남한테. 그것이 요즘 인터넷 사업이 유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놔두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꾸 이게 처벌된 도박이 늘어나더란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경찰이 잡았어 이놈을. 자 이제 여러분 경찰이야. 이거 경찰이 잡지 누가 잡습니까? 검사가 잡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소액 대출 및 결제를 현금해 줍니다라고 광고를 해놓고, 그럼 이제 문해상품권은 이제 그 하면 뭡니까? 상품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자그마치 26%를 떼고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할인금으로 떼고. 죄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그래서 경찰은 아무리 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로 한 거야? 대부업법을 했습니다. 대부업. 이 대부업은 돈 빌려주고 뭡니까? 이렇게 바꾸는 걸 대부업이라 합니다. 이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당연히 허가 안 받았겠지. 대부업법 위반을 했던 거예요. 왜? 선의자 명목으로 20% 뗐잖아. 그러니까 이자란 말이 들어가서 이자.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 한다? 아, 이 새끼 말이야. 이게 언제 사러가 머리 싸움이야. 문화상품권 할인이란 말 왜 안 썼냐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 도박죄 할 때 보면 할인을 하면 도박죄 공범으로 치워버리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인 오락실 바로 옆에가 뭐가 있어? 그 할인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나오면 할인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할인해준 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뭐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찰하고 경제들은 무슨 싸움이야? 법 조문 싸움을 합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뭐야? 할인이라는 명목을 안 쓰고 뭐를 쓴 거야? 어차피 20%를 떼면서 무슨 말을 쓴 거다가 선의자란 말을 쓴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할인이란 말을 쓰면 편할 건데 할인을 안 썼잖아. 그러니까 이자란 말을 쓰니까 경찰은 이자는 대법이지. 너 허가 안 받았지 않냐. 그래서 경찰은 이걸 대법부 위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자 판례가. 대부업은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원금을 받는 거죠. 이 자식들은 원금 안 받지. 그냥 줘버렸잖아. 대부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연구해놔야 돼요. 이 새끼 뭐로 처벌하지? 이거 연구해봐야 돼요. 되죠? 그리고요, 20번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민간인들이지만은
이해관계가 아주 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공무원으로 의제해가지고요. 뇌물죄로 처벌합니다. 뇌물죄로. 129조부터 처벌하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누가 정하냐? 공사 같은 데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획부 장관이 매년 그 공사 직원들은 민간인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뭐로 지정해? 공무원, 129조 뇌물죄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걸 누가 정한다고?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으로. 법률주 위반이 아니야.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자주 물어봅니다. 벗어나지 않았다 찍으세요. 아까 세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 가장 한국환경공단 있죠. 공단입니다. 공단. 공사입니다. 근데 이권이 어마어마하죠. 환경이니까. 얘들 공무원으로 봅니다. 뇌물죄에서. 그럼 얘들이 이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법에서는 뭐만 공무원으로 봤어? 뇌물죄에서만. 129조 내지 132조가 뇌물죄입니다. 여기에서만 공무원으로 봅니다. 다른 데서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9년도에. 이러면 아까 했죠? 약 판매, 국내. 판매 속에 뭐도 들어간다? 무상도 들어갑니다. 무상. 재형주간 아니고. 2번에, 방금 했었죠? 그 공사들 있잖아요. 공사들 중에서 공무원으로, 뇌물죄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매년 누가 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 령으로. 이건 재형법정 위반 아닙니다.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세 개가 아니니까. 3번. 아까 불온물 있잖아요. 그거 자기 블로그에 있는데 삭제 안 한 것을 소지로 볼 수는 없다. 3번이 틀렸고. 진찰은 대면 진찰이든 전화 진찰 관계없죠. 2번.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1번. 그 당직의료원 수 있잖아요. 당직의료원 수. 여기는 그 시행령으로 명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건 죄형주반입니다. 위임법 한계 벗어난 거 암기해야 되고요. 2번입니다. 이따 하겠지만 여러분 공소시효는 형벌 아니죠. 공소시효. 그래서 공소시효를 과거로 연장시켜 버렸습니다. 소구표 금지 원칙 위반되는 거 아니죠. 공소시효는 뭐가 아니야? 범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러분 그 풍기를 물랑케 했어요. 풍기. 요게 과연 명확성 풍기라는 게 명확성 원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잘 놔둡시다. 모르니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 운전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되는 거죠. 왜? 그 지하주차장 우리가 운전이랑 해서 어디서 운전한 거야? 도로에서 운전한 걸 말해요. 거기서 면허 없이만 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틀렸어? 4번이 틀린 거예요. 최근 판례거든요. 3번 옳지 않는 게 뭐냐 그랬어요. 1번 아까 육상 항로와 육상 이동은 다르죠. 지상에서 이동.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보호관찰은 형벌 아니죠.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법 형벌 해석 체계 논리 해석 다 되죠. 지금 유추 해석이 되냐 안 되냐만 문제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요건 아까 내가 안 했는데 자 보자고요. 어디든 면허증을 대여하면 안 되죠. 약사 자격, 약사 면허든
의료면허는 대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누구한테 대여를 했냐면 약사 자격, 그러니까 A라는 약사가 자기 약사 자격증을 B라는 약사한테 빌려준 거죠. 왜냐하면 B라는 약사가 자격이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약사한테 빌려준 겁니다. 요게 이제 약사법 위반이 문제가 된 게 왜냐. 근데 변호사는 그랬을 거 아니야. 대여라는 것은 약사법에 면허를 대여하게 못하게 한 것은 면허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약사 뭡니까? 약을 판매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게 변호사 입장이고, 그래서 면허 있는 사람의 준 것은 대여가 아니란 거고, 경찰은 뭐야? 글자 그대로 보자. 대여는 그냥 남한테 빌려준 게 대여란 말이야. 저 사람 면허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지 않냐? 이게 경찰 입장이에요. 판례가 누구 입장에서 준 거야? 경찰 입장에서 준 겁니다. 대여란 것은 그냥 자기 면허를 남한테 빌려준 것이 대여한 것입니다. 그 빌려간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네요. 약사 자격 있는 자에게 빌려준 것도 뭐다? 대여입니다. 무조건 자기 약사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준 사람 다 뭐가 돼? 대여가 되는 겁니다. 빌려간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이. 아까 41조인 당직 의료원, 이건 이익 관계를 벗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나중에 형벌 배우면에 형벌에 벌금할 때 반드시 뭘 정해야 돼? 노역장 유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노역장 유치 일종이 뭐다? 형벌입니다. 벌금에. 당연히 뭐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2020년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의 형 면제 범위를 제한 유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법위가 뭡니까? 확대돼 버립니다. 안 되죠?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데 뒤에 잘 보세요. 그래서 유치해서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거예요. 죄형법중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해서 금지를 글자 그대로 하지 말고 유치해서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말은 죄형법중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한 말이에요. 약간 내가 가운데 적어줬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2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입니다. 이거 형벌 아니에요. 입법 아닙니다. 소급표와 관계없고요. 2번은. 하지만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이건 형벌로 본다 그랬었죠? 이건 소급표 적용됩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는데 형법이 위헌 결정을 받잖아요. 그럼 무죄 판결을 때립니다.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개정시한까지 법을 개선 안 하잖아요. 이럴 때도 무죄 판결합니다. 이거 소송법 문제를 집어내놨네요.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틀렸죠.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령 소급표 적용됩니다. 판례는 소급표와 관계없고 3번에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고 음란은 명성 원칙에 위반된 것은 아니고 6번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위임입법은 적어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벌의 종류과 사항과 폭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 명확성이 아니라 뭐다? 최소한입니다.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법관의 그 보충적 해석을 필요하더라도 해석 방법에 의해서 보호법이 금지된 행위를 종료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시행령이 명령이 위임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벗어나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2차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경찰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성폭력법 13조 성통신매체 이용 뭡니까? 도달죄인데
직접 전달한 것은 뭐가 아니라?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그 중고차 판매할 때 허위 제공, 거짓말로 제공,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 누락은 뭐죠? 모르고 뺀 거예요. 고의와 과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면허를 받았으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처음부터 면허를 받지 무면허 운전은 다르죠. 다르고. 그 다음에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2차 경찰 문제는 내가 봐서 얼핏 보니까 방금 6문제 중에는 포함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돼? 18년도까지 보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18년, 2018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내년 시험, 그러니까 그 한 2년 내지 3년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내년 21년이잖아. 그래서 내가 19년도 문제 중 18년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아까 하나 더 혹시 더 가면 18년 빼면 좋고 그럼 거의 걸려요. 18가지네. 그리고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